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가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로 전해진 소식 가운데 총격 사건의 피해자 여성 2명이 해당 교사 목사 사모와 딸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렉싱턴의 리치몬드 로드 침례교회에 진입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담임 목사의 부인인 베벌리 검 사모와 그녀의 딸 크리스티나 콤스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명의 남성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중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공화당이 준비 중인 대규모 지출 및 세금 감면 법안,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칭하는 새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대규모 자금 삭감으로 인해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의료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 지역의 병원 및 의료기관들은 메디케이드 환자 비율이 높아 이번 삭감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발안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무역 협상에서의 불일치와 결렬에 따른 강경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케네디 장관이 미국이 33년 만에 가장 큰 홍역 발병으로 이끌었으며 이 질병이 미국에서 퇴치된 지 25년 만에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월레터브가 어제 발표한 2025 미국 도시 스트레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거주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도시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직장 스트레스와 재정 스트레스, 가족, 건강 및 안전 스트레스 등 4가지 주요 범주에 걸쳐서 39가지 지표를 분석해 미국 주요 182개 도시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지난 13일 매사추세츠주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서 최소 9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14일 밤 9시 50분경 약 70명이 생활하는 폴리버의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짙은 연기에 휩싸여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이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을 위한 대규모 연합 운동에 나섭니다. 예배의 자리를 넘어 캠퍼스와 일터, 열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 무브먼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는 10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G2A in 킨텍스가 그 출발점입니다.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가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로 전해진 소식 가운데 총격 사건의 피해자 여성 2명이 해당 교사 목사 사모와 딸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렉싱턴의 리치몬드 로드 침례교회에 진입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담임 목사의 부인인 베벌리 검 사모와 그녀의 딸 크리스티나 콤스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명의 남성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중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모의 딸이자 콤스 씨의 여동생인 스타 러드퍼더 씨는 인터뷰에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뒷문으로 들어왔다면서 용의자는 자신이 찾고 있던 자매가 교회에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럼 누군가는 죽어야겠군이라는 말을 하면서 총격을 가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켄터키주 앤디 배셔 주지사는 켄터키 주민들에게 기도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화당이 준비 중인 대규모 지출 및 세금 감면 법안,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칭하는 새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대규모 자금 삭감으로 인해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의료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 지역의 병원 및 의료기관들은 메디케이드 환자 비율이 높아 이번 삭감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의 주요 병원 관계자들은 이미 다가올 재정적 압박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는 의료 서비스 축소, 병상수 감축과 인력 감축, 필수 의료 장비 및 기술 투자 지연, 취약계층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축소 등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시카고 시내 종합병원 관계자는 메디케이드는 우리 병원 운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면서 만약 메디케이드 자금이 대폭 삭감된다면 우리는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가장 큰 피해는 의료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결국 만성질환 관리 부실과 예방접종률 저하, 응급실 과밀화 등 공중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무역 협상에서의 불일치와 결렬에 따른 강경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한 무역 관행으로 인해 미국 산업과 일자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30% 관세는 EU와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높은 관세 부과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범위한 무역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역 장벽 강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 전역에서 확산되는 홍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케네디 장관이 미국이 33년 만에 가장 큰 홍역 발병으로 이끌었으며 이 질병이 미국에서 퇴출된 지 25년 만에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감염 시 고열과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폐렴, 뇌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에 홍역 퇴치를 선언했지만 최근 몇 년간 백신 접종 거부와 지연으로 인해 다시금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 접종자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레터브가 어제 발표한 2025 미국 도시 스트레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거주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도시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직장 스트레스와 재정 스트레스, 가족, 건강 및 안전 스트레스 등 4가지 주요 범주에 걸쳐서 39가지 지표를 분석해 미국 주요 182개 도시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 등으로 인해 재정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위는 높은 건강 문제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가 차지했으며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도시들은 주로 남동부 지역으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미시시피주 걸프포트, 테네시주 멤피스, 루이지애나 슈리프포프,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오하이오주 툴레도, 알라바마 버밍엄, 미시시피주 잭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도시로는 버몬트주 사우스 벌링턴이 꼽혔습니다. 사우스 벌링턴은 모든 스트레스 관련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평온한 도시 생활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3일 매사추세츠주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서 최소 9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13일 밤 9시 50분경 약 70명이 생활하는 폴리보의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짙은 연기에 휩싸여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이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 인력 약 50명이 출동해 왔으며 건물 안으로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갇힌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9명은 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부상자도 최소 3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는데요. 화재는 14일 새벽에 꺼졌으며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전역의 교회들이 대규모 세례 운동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으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침체기를 겪던 교회들이 부흥의 조짐을 보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보도에 따르면 여러 교회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대규모 세례식을 진행하며 신규 교인의 유입과 기존 교인들의 신앙심 고취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교회의 평균 연령을 낮추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례 운동은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을 넘어 교인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새로운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팬데믹을 겪으며 정신적,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찾으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문턱을 낮춘 것도 성장세의 요인이라고 분석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을 위한 대규모 연합 운동에 나섭니다. 예배의 자리를 넘어 캠퍼스와 일터, 열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 무브먼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는 10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G2A in 킨텍스가 그 출발점입니다. G2A는 고트올의 약자로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에 따라 모든 영역과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향해 나아가자는 선교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의 130여 개의 교회와 단체가 연합해 기획했으며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10시간 동안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예배는 제이어스 예수전도단, 미국 크레이지 러브의 저자 프란세스 첸 목사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말씀과 기도, 선교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온도 크게 올라 무덥고 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 73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28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30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